결국 이 경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잔인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선수의 폭발과 한 팀의 붕괴, 그리고 한 시대의 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에서 2026까지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 GS 칼텍스는 세트 스코어 3대 0, 25대 23, 25대 23, 25대 19로 현대건설을 완전히 제압했고, 이 승리로 2연승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정규리그 2위라는 위치가 무색하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했고, 특히 양효진의 마지막 경기가 이처럼 끝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패배 이상의 상징성을 남겼다. 이 경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확하다. 지제 실바가 경기를 지배했고, 현대건설은 그 흐름을 단 한 번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바는 이날 서브 에이스 4개를 포함해 32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과 결정력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단순히 점수를 많이 낸 것이 아니라 승부처에서 정확하게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특히 1세트와 2세트 모두 23대 23 상황에서 실바에게 마지막 득점을 허용하며 세트를 내준 장면은 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1세트를 먼저 보자. 초반부터 양 팀은 팽팽하게 맞섰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을 중심으로 중앙 공격과 속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리듬을 가져가려 했고, 카리 가이스버거 역시 초반에는 공격 시도를 꾸준히 가져가며 존재감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격의 질이었다. 카리는 득점은 기록했지만 상대 블로킹을 뚫어내는 결정력이 부족했고, GS 칼텍스는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블로킹 라인을 좁히고 디그 이후 빠른 반격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기 흐름은 서서히 GS 칼텍스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23대 23, 결국 실바의 오픈 공격 한 방으로 세트가 끝났다. 이 한 점이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심리적인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2세트 역시 구조는 동일했다. 현대건설은 초반 미드를 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범실이 나왔고, 특히 리시브 흔들림 이후 공격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김연견이 버티고 있었지만 세컨드 터치 이후 공격 루트가 제한되면서 상대 블로킹에 계속 읽히는 장면이 나왔다. 반면 GS 칼텍스는 실바뿐 아니라 권민지, 유서연이 적절하게 분산 공격을 해주면서 공격 루트를 넓혔다. 권민지는 13득점으로 실바를 확실하게 보조했고, 유서연 역시 8득점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다시 23대 23, 또 한 번 실바였다. 이 반복된 패턴은 전술이 아니라 격차였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현대건설은 같은 상황에서 두 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는가? 이건 단순히 실바가 잘했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건설은 승부처에서 선택지가 없었다. 카리 가이스버거는 12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성공률과 임팩트 면에서 실바와 비교가 되지 않았고, 자스티스 역시 10득점에 그치며 공격의 무게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완전히 밀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3세트는 사실상 결과가 결정된 흐름이었다.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범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나온 범실은 이 팀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격이 아닌 실수로 경기가 끝났다는 점,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 붕괴였다. 반면 GS 칼텍스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고, 실바는 마지막까지 공격을 책임지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자. 실바는 32득점, 서브 에이스 4개, 공격 성공률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카리 12득점, 자스티스 10득점으로 두 외국인 선수를 합쳐도 실바 한 명을 넘지 못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V리그 구조상 외국인 선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그 한 자리가 무너지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가 정확히 그 사례였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이다. GS 칼텍스는 흥국생명을 꺾고 올라온 팀이다. 이미 단판 승부를 이겨낸 상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그 기세가 그대로 플레이오프로 이어졌다. 반면 현대건설은 휴식 이후 경기에 들어오면서 경기 감각과 긴장감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내줬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온다. 정규리그 2위 팀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는가? 답은 명확하다. 전술보다 구조의 문제였다.
현대건설은 시즌 내내 외국인 공격수 의존도가 높은 팀이었고 그 축이 흔들리자 대체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부족했다. 반대로 GS칼텍스는 실바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으면서도 권민지, 유서연 같은 국내 선수들이 보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균형을 맞췄다. 이 차이가 결국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기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기억해야 한다. 양효진의 마지막 경기였다. 13득점을 기록하며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팀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종료 후 보여준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수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코트를 떠났다는 점. 이것이 이 경기의 또 다른 의미였다. 이 플레이오프는 하나의 흐름을 다시 증명했다. 여자부 역대 20차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는 기록.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단기전에서 흐름을 잡은 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다. 이제 시선은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한다. GS칼텍스는 한국도로공사와 맞붙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지금의 실바를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GS칼텍스의 이 상승세를 한국도로공사가 끊어낼 수 있는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GS칼텍스는 단순히 올라온 팀이 아니라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이다. 경기가 끝난 직후 장충체육관의 공기는 단순한 패배의 여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감정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한쪽에서는 GS칼텍스를 향한 환호가 터져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건설 팬들의 침묵과 탄식이 길게 이어졌다. 이 대비는 단순한 승패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 내용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반응은 지젤 실바를 향한 압도적인 찬사였다. 경기 직후 팬들 사이에서 나온 가장 많은 반응은 단순한 잘했다가 아니라 경기를 혼자 바꿔버렸다는 평가였다. 실제로 32득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승부처에서의 결정력을 포함한 결과였기 때문에 팬들의 체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특히 1세트와 2세트 모두 23대 23에서 실바가 마무리한 장면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강하게 각인됐고 결국 마지막은 실바였다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다. 팬들은 외국인 선수 한 명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질문은 곧 현대건설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카리 가이스버거의 12득점, 자스티스의 10득점. 이 숫자 자체보다 더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경기 영향력이었다. 팬들은 득점이 아니라 해결 능력이 없다, 중요한 순간에 맡길 선수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쏟아냈고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짚은 분석에 가까웠다. 특히 카리를 향한 반응은 냉정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팀을 2위까지 끌어올린 공도 분명 존재했지만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기대했던 에이스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집중됐다. 팬들은 정규리그와 본 배구는 다르다. 결정력 없는 에이스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팀의 외국인 선수 선택 차질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반면